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보다 전방 시장이 많이 크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또 그려지는 영역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최근에 이 반도체 업계에서 네. 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네. 애플이 이제 네네. 애플카를 나중에 출시를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냥 협력사를 찾고 있다. 음. 이 정도로만 나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구체화된 기사를 보면 네. 후공정 쪽 관련된 예. 그런 쪽 밸류체인을 네. 우리나라에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아, 예.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네. 좀 구체적인 내용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쪽이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아, 예. 네. 일단 애플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너나 따지지 않고 어쨌든 기사 또는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네네. 무언가 고급 정보 같은 게 흘러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애플에서 우리나라한테 뭐 애플카 관련된 무언가를 맡겼더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 전공정이라는 게 있고 후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후공정과 관련된 무언가를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구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사였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애플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가지 종류의 칩을 우리나라 기업과 또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게 한번 개발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칩을 만든 다음에 이 칩을 이제 후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이 무엇이냐면 반도체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 PCB 기판이 네네. 있습니다. 네. 이 기판을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조달받겠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각각 세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 기사가 막 버무려지더니 볶음밥 짬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치 이 중 이제 한 가지가 확실시 됐어요. 한 가지가 확실시 됐는데 마치 다른 두 가지까지 모두 다 확실시 된 것처럼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이 기판입니다.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기판을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께서 당연히 LG이노텍을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LG이노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애플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계속해서 함께 공급하고자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LG이노텍은 어떻습니까? 지금 LG이노텍의 이익의 70%는 애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애플 바라기 기업, 애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애플카가 만들어지면 LG이노텍이 이 기판을 공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처음에는 기사만 보고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들을 몇 가지 더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애플이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기판을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칩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 칩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칩의 테스트 성능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기사가 일부 이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요 애플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용되는 이 기판이 FCBGA라고 해서 이 PCB 기판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성능 기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고성능 기판을 LG노텍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LG노텍은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이 그동안의 성능을 높이 평가해서 그동안의 업력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월달까지만 해도 요 내용들을 이제 뭐 반도체 강의나 뭐 질문 주시는 경우에 답변을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 LG노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에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CBGA라는 기판은요, 일단 일본에 있는 이비덴과 대만에 있는 유비마이크로가 가장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뒤어서 이들 제품을 국산화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기가 있고요. 그 뒤에 대덕전자가 있고, 그 뒤에 이제 LG노텍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 쪽에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전기로 확실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이슈가 버무려지면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후공정도 확실하게 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이 칩 개발 공급까지 다 확실시 된 것처럼 지금 막 일부 잘못된 내용이 막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이슈는 좀 알려진 게 없다. 좀 우리가 추후에 이슈가 나오면 그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일단 이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이미 기사화됐다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기판. 네. 그 기판 주식들이 네. 보니까 한 작년 하반기? 예. 올해도 사실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맞습니다. 좀 주가가 좋아요. 예. 뭐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신텍도 네. 있고요. 네. 코리아 서킷 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업들은 왜 잘 가는지 예.
그리고 또 기판 쪽처럼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좀 네. 분야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네. 먼저 이 기판이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뛰었는가? 보통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PCB 산업은 죽은 산업,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산업,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PCB는 무언가 망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들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애플카에 들어가는 이 기판이 FCBGA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성능 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FCBGA는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판이에요. 이 수많은 기판들, 수많은 PCB 기판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판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서버 기업들, 인공지능 시장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CPU나 GPU 같은 가장 성능이 높은 칩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들 칩의 물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러한 고성능 칩을 실장하기 위한 기판이 바로 말씀드린 FCBGA 기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PCB 업체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이러한 산업의 변화, 이 산업의 성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막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 이슈가 점점점 부각될 때에도 앞으로 이 지금 칩이 점점 많이 필요해서 파운드리 기업이 다 만들어줄 이 손이 안 됐는데 손발이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 기판도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 고성능 칩들의 생산 물량이 팍팍팍 늘어나고 빠르게 늘어나고 칩의 다품 종화가 점점점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이 기판의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급이 점점 부족하게 되는데 기판 업체들이 이제 와서야 야 이거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보다 전방 시장이 많이 크고 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증설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PCB 업체들은 일단 자본력이 아주 뛰어나게 높은 기업들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PCB 산업은 항상 사양 산업이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항상 묻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CB 업체들도 무언가 파운드리 기업들처럼 적극적으로 증설 행보에 나서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증설 점점점 확대 증설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이 항상 성장하더라도 이 부품을 공급하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항상 이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다소 부진했다면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러한 성장의 그림을 쉽게 그리기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반도체 산업을 구석구석 살펴보다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부 영역, 뭐 증착 소재, 식각 소재 이런 데들은 오히려 공급 기업들이 계속 한 발짝 앞서서 증설을 먼저 하고 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에 미리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부진했던 그 기간이 몇 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진했다 보니까 그러한 이 부진함 속에서 우리가 증설을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공급 부족까지 이어졌던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기판의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요.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곧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무언가 전방업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뭔가 자동차 부품,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보통 증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증설 효과가 나오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판 업체들이 이제 증설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럼 증설 효과가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증권사 리포트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은 좀 유례가 없는 수준의 공급 부족이다. 파운드리 기업의 증설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이 지금 기판 업체들이 증설을 했지만 또 당분간 공급 부족이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투자 원론적으로는 한창 모두가 박수 칠 때, 막 호황을 외칠 때, 누구나 다수익률을 자랑할 때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상으로 맞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제 들려오는 공급 부족이 더 오래 갈 것이다. 앞으로 2, 3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보면은 이게 더 갈 수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분명히 드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하는 투자자분들과 나는 좀 원칙을 중심하면서 보수적으로 가겠다는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명확하게 좀 갈리는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급 부족이 또 어느 영역에서도 펼쳐질 것인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FCBGA라는 최고 성능의 기판 이 기판의 공급 부족이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기판 업체들도 이 FCBGA의 증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와중에 지금 고꾸라져 있는 저점 구간쯤 된다라는 이러한 뉘앙스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점 다시금 이 산업의 성장을 따라서 무언가 다음번 이 상승 사이클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어떤가? 지금 사이클의 저점에 있고 다음번 사이클, 다음 상승 사이클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는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다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기판 업체들이 지금 비메모리 기판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메모리 기판에는 전혀 지금 무언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공급 부족이 메모리까지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메모리향 쪽으로 좀 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도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이 기판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심텍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타이거렉 같은 기업도 있고요. 네. 이런 기업들의 어떠한 좀 이슈가 생길 여지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판의 공급 부족은 워낙 좀 이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급 부족이 또 어디서 일어날지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공급 부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런가 하면 이 기업들은 이 공급 부족을 저희보다 더 빨리 알고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증설에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나마 가능성이 좀 뭔가 좀 진해 보이는 영역을 좀 살펴보자면 아까 이 식각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식각 공정의 소재들도 식각 소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투입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식각 부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각 부품 쪽에서 지금 일부 이 기업들의 증설이 늦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스나 월덱스 같은 기업이 만드는 뭐 실리콘 링이라든지 TCK가 만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쪽에서도 지금 공급에 대한 이슈가 지금 일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도 가격의 상승이 좀 일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의 강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한지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지금 PCB 이 공급 부족처럼 이 엄청난 공급 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서 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 좀 원론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좀 기술적인 기준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이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이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 또 하나가 어디인가 바로 포토 공정, 즉 EUV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 공정에 EUV라는 새로운 기술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 EUV가요. 지금부터 이제 이 반도체 크기가 더욱더 작아지게 되면 EUV의 이 사용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EUV 장비를 공급하는 ASML도 지금 이 장비를 공급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년에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EUV 장비를 막 100대, 200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ASML이 50대 남짓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V도 당연히 공급 부족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EUV 공정에 사용되는 파생 장비 또는 파생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미 파생 장비 중에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기업이 EUV 공정에 사용되는 어떠한 부품을 검사해주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주는 장비를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잘 만드는 압도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미 지금 공급 부족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EUV 공정이 점점 더 확대될 거다. 근데 이 공정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거든요. 이 미세한 영역에서 EUV라는 이 자외선의 일종입니다. 자외선을 여러 번 쬐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점점 부각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이 공정이 사용 빈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뭐 대표적으로 일본의 호야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EUV용 뭐 블랭크 마스크 아니면 EUV용 펠리클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이런 영역에서 이 자동차 지금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차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주문해도 차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가? 일단 깡통차 가져가라. 나중에 AS 센터 오면은 반도체 집 끼워 넣어줄게.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고 자동차가 지금 직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어떤 이슈가 있냐?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증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 반도체 앞으로 또 무엇이 많이 필요한가? 전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이 새로운 화물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 중에 특히 이 원재를 공급하는 웨이퍼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울프스피드 같은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좀 공급 이슈를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스쳐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딱 던진 질문인데 이게 막 엄청난 또 파생돼서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뭐 꼭 지금 사라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고 실제로 그러한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또 준비가 돼야지 사실 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다양하게 있고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기 약간 투자 성향에 맞게 약간 좀 위험
기점을 테이크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안정형인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네.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좀 좋은 시간 네.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끝으로 이제 그 반도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모든 투자자분들께 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여유가 되시면 반도체 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수도 굉장히 많지만 이 기업들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제품도 그다음에 이들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도 주가가 오르는 시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투자 전략이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이야기가 많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시작하는 이 유형 중 하나가 이 바이오 제약 쪽에 임상시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네네. 아마 이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도 사실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에 꼭 투자해야 돼. 이쪽을 계속 나는 수익을 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지만 바이오 임상시험을 기다리는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많다란 말이죠. 여기는 카페 회원 수만 봐도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막 네이버 검색해보면.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바이오 임상시험은 통과될지 안 될지 이 알 수 없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해서 반도체 산업은 지금 당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큰 숫자가 찍힐 거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 이해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치면은 반도체 산업이 더 투자가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무언가 내가 반도체 산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고 생각보다 쉬운데 생소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미리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좀 이 허들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 어려운 내용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서 좀 고등학생 졸업하신 분들까지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써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사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일단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라. 왜? 투자의 기회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일단 성장하는 산업에서 당연히 더욱더 많은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집필한 책을 통해서는 어떠한 산업의 흐름, 무언가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파생되는 지금 당장 산업의 이슈들 그리고 책에서 쓰지 못한 나머지 뭐 계속해서 변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저 또한 계속해서 글로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에 이제 글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도 또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하실 수 있게끔 아마 또 많이 이슈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한번 네. 꾸준히 보시면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황재 소장님 나오셔서 네. 정말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도 모르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네. 정말 알기 쉽게 네. 이 건설과 또 비교를 해서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서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수많은 그런 네. 피와 되고 살이 되는 네. 투자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궁금하시다라고 싶고 반도체를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 출간하신 책을 네.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성장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황재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